네, 안녕하세요. 인버스파의 신디입니다. 네, M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주식하는 왕기입니다. 네, 뭐 이번 시간 비트코인 시간인데 비트코인 뭐 네, 올라가고 있어요. 네,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지 제대로 받고 올라가네요. 네, 지지 제대로 받고 올라가고 있고요. 네, 네, 그렇습니다. 뭐 이슈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보시죠. 네. 일단은 좋은 이슈밖에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만 8천까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, 최대로 10만 8천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. 죄송합니다. 네, 네, 콧물 감기 걸려서 네, 죄송합니다. 있다고. 네. 네. 기침하는 거 엄청 귀엽죠? 아, 네. 아, 그래요? 네, 뭐 이어서 해보시죠. 네, 일단 저 비트코인 쪽 이제 관련된 전문가들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마다 전부 다 긍정적인 내용을 좀 말씀하시고 2025년도에는 무슨 뭐 20만 달러를 뭐 가니마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2억 간다 3억 간다 네.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. 근데 그게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런가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미국 뭐 CNBC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어요. 제프 캔드릭인가? 뭐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라고 해요. 스탠다드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2025년 말에는 20만 달러 도달이 가능하다.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비트코인 큰손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와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2024년 얘네들이 지금 매수한 게 68만 3천 개를 매입했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이제 올해 2025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빠르게 기관이나 또는 큰 손들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확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게 코인이 이만큼 가격을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미국 정책에서 밀고 있는 거고 네. 이게 미국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코인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2025년은 더 전망이 뚜렷할 것이다. 단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이 조정이라는 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하락 파동은 저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이 다시 한 번 더 붐을 일으킬 때 이제 알트코인도 이제 반격할세라 이제 계속 이제 올려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1월은 솔직히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2월에는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월에 조정이 나오고 2월에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죄송해요. 네, 네, 우선 얘기해도 네, 되나요? 우선 지금 알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솔라나 ETF 같은 경우도 네. 지금 뭐 승인을 한 해 만에 하는데 이제 승인율이 거의 77%라고 나오고 네.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내용들을 봐보면 이제 리플도 많이 올랐어요. 네. 많이 올랐다고 보긴 조금. 네, 그래도 리플도 이제 어찌 보면 반등을 하고 있죠. 네, 비트랑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한 1.8배 정도 더 올랐는데 그거보다 저도 이제 좀 봐보는데 이제 저도 코인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스텔라 루멘도 한 30%에서 80% 정도 올랐더라고요. 쭉쭉쭉. 근데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리플의 공동차에서 제드맥 칼렙이 만든 겁니다. 네. 리플에서 하드포크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부분들이 어찌됐든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그 이제 나가는 SEC 위원장 같은 경우는 리플을 직접적으로 소송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 사람이 나가잖아요. 네. 나가고 호의적으로 들어오면서 리플에 대해서 뭔가 이제 뭐 막힐 게 없다라고 하면서 네, 괜찮아요. 그러면서 이제 리플에 관련된 그런 하드포크했던 스텔라 루메인 그러니까 알트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. 네네. 네, 최근에 알트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뭔가 지금 사실 모든 이런 코인들이 사실 그 어떤 것들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. 뭐 스팀 달러 연결되어 있고요. 다 그리고 리플, 스펠라, 루멘 뭐 다 연결이 어찌 보면 하드포크 한 거니까. 네네. 비트코인 골드, 비트코인 캐시, 뭐 비트코인 골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예전에 하드포크를 했던 것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알트들이 움직이는 게 심상치 않다. 그거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생각보다 많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. 알트들이 많이 움직여야 사실 실질적으로 개미들이 되게 더 많이 붙거든요. 개미들은 비트 사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이 그렇죠. 좀 있고 가격이 이걸 높다 놓쳤기 보니까. 때문에 제2의 솔라나, 네. 제2의 리플, 제2의 뭐 스텔라 루멘 네. 뭐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.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이런 리플과 관련된 뭐 이렇게 스텔라 루멘이 올려쳤다.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보여요.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 계속 공급되는 네. 무언가의 그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.
그래서 우선은 코인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아. 1차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. 네. 저는 일단 만약에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확장할 수 있는 자리가 10만 8천 달러인 것 같은데, 근데 만약에 여기 찍고 나서도 큰 하락을 보고 있지만 이게 절단이 난다고 하면은 저는 다시는 정고점을 오지 못하는 그런 하락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왜냐면 비트코인 특성상 이제 한번 하락이 오면은 거의 그냥 막 몇 퍼센트 뭐 10% 20%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뭐 반토막 날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반토막 이상을 좀 더 큰 하락으로 길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저는 이제 마지막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입니다. 네. 내 개인적인 견해. 우선 사실 이 알트들이 움직일 때는 비트가 좀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고요. 네. 비트만 움직일 때는 또 알트가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네. 근데 알트들이 좀 요즘에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. 네. 근데 어쨌든 뭐 그 시가총액 자체가 뭐 지금 리플도 3위니까 적은 게 아니에요. 그 리플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제드 메칼롭도 이 펠라 루멘만 만든 게 아니에요. 네. 들어간 여러 가지 개발자나 또는 블랙으로 좀 들어가서 좀 활동한 부분들이 저도 좀 알고 있는 게 있는데, 네. 실질적으로 이렇게 알트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 BT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어요. 네, 네. 네, 왜냐면 RT가 좀 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미트에 대한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난 상태여서 네.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다른 알트들을 또 모으는 네. 이런 전략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고요. 네.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솔라나든 뭐 이더리움이든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SEC에서 지금 뭐 승인 한 해 만에 ETF 승인 한 해 만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. 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비트를 좀 팔아서 다른 것들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매물들이 나온다면 생각보다 조정이 좀 더 비트는 나오고 알트는 좀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각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. 네. 네. 진짜 정확하게 그 유튜브에서 나왔었던 그분이랑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. 그래요? 네, 누가? 비트코인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가는 식으로 그렇게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, 네. 진짜 그게 좀 맞는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코인이 한번 흔들어 놓은 시장은 이제 알트코인이 주워 담아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기도 하고, 또 보통, 이제 네. 말씀하세요. 보통 그냥 주식 시장에서도 대장주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소형주들이 날뛰기 시작하면 그때가 이제 하락의 시작이다 그렇죠. 뭐 라는 말들이 있잖아요. 이제 대장주들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이제 그 다음 후발주자들 막 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또 약간 그게 있어요. 코인이 약간 미국 증시의 먹거리가 막 그렇게 좋지 않은, 미국 증시가 막 흔들리는 그런 시장에는 코인이 막 갔었잖아요. 네네. 그런 시기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싶어요. 미증시가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증시가 이제 흔들리면서 조정을 받는다. 특히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식 딱 하고 나서 이제 조정을 딱 받는다. 그러면 이제 코인 다시 한번 더 올리지 않을까. 네,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근데 뭐 아무튼 네. 뭐 저는 지금 그냥 횡보예요. 나는 뭐 떨어질 것 같아 올라갔다가 아니라 여기서 매수세가 싸우면서 횡보고 네. 알트들이 좀 번갈아 가면서 알뜰 것 같다. 그래서 나는 뭐 개인적으로 파워 레저라든지 네. 좀 약간 스팀이라든지 조금 도지. 도지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네, 도지는 내가 도지.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좀 싫어합니다. 네, 도지는 정말 이거는 전 리플을 지금 원래 매수를 먼저 때리려다가 그냥 좀 지금은 매도를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시점이에요. 아 그래요? 네, 그래서 이제 저 말씀드렸다시피 소형주가 날뛰면 이제 그 후에는 이제 하락이니까 그래서 리플을 저는 조금씩 모아가고 있어요. 매도 포지션으로. 리플. 네. 네. 리플은 저 모르겠어요. 리플은 밑으로 30%가 저는 보이고 있기 네, 때문에 저는 위로는 트럼프가 리플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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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럼프가 비트랑 리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이 뇌피셜로 엄청 돕니다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. 그 코인 CEO들 중에서 네. 그 리플은 CEO가 있어요. 네. CEO들 중에서 독대해가지고 트럼프랑 술 마신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래봐야 2-3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리플 들어갑니다. 저 잠깐 탈주해도 되나요? 안 됩니다. 네, 이렇게 빨리 마무리할게요. 네네. 네, 자, 우선 이렇게 비트는 지금 저는 횡보 올라갈 것 같다. 여기 다시 못할 고점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빠질 거라고 생각한다. 소형주가 날뛴다는 거는 올라갔다가 조금 가더라도 이제 많이 빠질 것 같다라고 네, 얘기를 맞습니다. 했는데 뭐 어쨌든 뭐 자 알아서 걸러서 들으시고 코인은 사실 네. 진짜로 정답은 없어요. 근데 맞아요.
그 뒤치기예요. 뒤에서 맞춘 거야. 근데 나름대로 자기만의 확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왜냐하면 그 차트 안에서 또는 시세 안에서 너무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선물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너무 높이지 마시고 네. 조금 줄여가지고 막 100배 이렇게 하시는 분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좀 2배. 두 배는 너무 안정적이고 네. 적당히 좀 조절하시길 바라면서 좀 약간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 제가 좀 실질적으로 알트들을 좀 옛날에 알트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알트에 대한 그 깊이 있는 그 CEO들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좀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런 걸로 좀 약간 알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부분들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비트코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. 안녕. 아, 그럼.